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1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32670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가 지난 우리 현대건설기계와의 합병 그런 가능성이 좀 진행되고 있으면서 매각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에서는 대부분 이제 1, 2개월 정도 가량 소요될 수 있다라고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1, 2개월 가량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한 3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사실 이 매각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될지 협상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한 1, 2개월이 통상적으로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언제 매각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예측을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굳이 저는 예측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난 우리 9월 28일 이후에 1, 2개월이라고 기사는 나오고 있지만 저는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 초까지. 왜냐면은 솔루스라든가 두산타워라든가 이런 매각에 대해서 지금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와 별개로 두산인프라콜의 협상을 좀 진행을 한다.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또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협상이 좀 파토가 나고 그 다음에 차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중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많게는 반년 가량 정도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산 입장에서는 반년 정도 가량이 소요가 되게끔 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확하진 않죠. 정확하진 않지만 굳이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한 3개월 정도, 내년 초쯤에는 매각이 좀 완료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산인프라코가 지금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매각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자체적인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 입장에서만 보면은 이 매각이라는 그런 불확실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턱대고 실적만 잘 나온다고 이거를 다 주가에 반영을 막 다 시키기에는 나중에 매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주가를 반납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주가를 반영시키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주가에 반영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면서, 우선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매각이든 뭐든 간에 일단은 우선 마무리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특징적인 좀 소식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예비 입찰 이후에 우선 협상자도 선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어떤 기업과 합병이 되면서 그런 시나리오들을 책정을 할지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이슈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주가에 무턱대고 반영을 시키지 못하는, 실적이 잘 나옴에도 주가에 무턱대고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어떤 기업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이 될지 나온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계산을 한번 해보고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시켜야 될지 그런 부분들로 결정이 될 거다, 방향성을 좀 잡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아무래도 현대죠. 현대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수의향서를 제출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인수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후보들, 두산 입장에서도 돈을 좀 적정하게 받아낼 수 있는 기업도, 그리고 인수를 했을 때 시너지를 가장 좀 많이 낼 수 있는 기업도 현대랑 그런 대우조선해양에 이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합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가장 적절한 기업은 현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라는 부분들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좀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켜봐야 될 이슈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도 우선 관건은 얼마에 좀 매각이 되는지 지금 1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1조에서 좀 언저리에서라도 매각을 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지켜볼 수 있는 이 매각 금액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기업 자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경영권의 프리미엄까지 또 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좀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기업 가치에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자구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높은 금액의 매각가를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1월쯤부터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 있는데 11월부터는 좀 관련 이슈들이 나와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진 움직임들을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에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